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비메모리 3대장 분석이란 제목이랑 그 예전에 제가 그 비메모리 관련해서 좋은 레포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주말에 좀 공부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좀 해드리고 5G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시장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 코스피가 1.3% 올랐고 코스닥도 이제 0.64% 올랐는데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죠.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뭐 증시에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금리도 굉장히 낮고 지금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낙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뭐 계속 늘리기보다는 저는 조금씩 이제 현금을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현금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. 부분 매도를 좀 하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 너무 그 상승에 너무 취해가지고 계속 현금을 소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 최소한 10에서 한 20% 정도의 이제 현금의 비중은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좀 다르겠죠.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30에서 50%까지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한 10에서 20%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주도주 그리고 순환매에서 걸쳐져 있는 그런 섹터들의 그 비중은 많이 가지고 가면서 어느 정도 현금은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, 저는.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이 그 파운드리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이슈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형적인 순환매의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, 5G, 바이오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섹터들에서 이 반도체가 또 올랐다가 2차전지가 올랐다가 5G가 올랐다가 이런 순환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장세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ISC 이런 종목들이 한 8% 올라가지고 오늘도 상당히 좀 시장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저번에 그 반도체 3인방 레포트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레포트 내용이 이제 세 가지 좋은 종목이 있다. 엘비세미콘, 네페스, 테스나 이 세 가지가 어떤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사업부가 확대가 되면은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그런 레포트였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표였는데 이제 2020년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약간 좀 정체 구간 쉬어가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주가도 좀 횡보 구간이었는데 2021년에는 이제 그 매출이 좀 급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레포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페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세 가지 기업을 조금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 레포트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LB세미콘이 이제 가장 좋아 보인다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. 제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그 멤버십 게시판에 조금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결국에 이제 주가라는 것은 그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EPS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그리고 PER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편의상 원래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편의상 그 영업이익으로 조금 계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20년 2분기부터 그 4개 앞으로 포워드 4분기를 더했을 때 영업이익과 그리고 2021년 1분기부터 4개 분기의 영업이익을 더했을 때를 계산을 해서 현재 PER을 곱했을 때 상승여력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40% 정도 상승여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. 이건 물론 2021년 1분기니까 이게 2022년까지 성장을 한다면은 훨씬 40%보다 훨씬 더 상승여력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.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는 뭐 LB세미콘보다는 적지만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이제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총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주가도 지금 상당히 높은 그 상승 추세를 이미 전고점을 넘었죠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2021년에도 좋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2020년과 2021년을 비교를 했을 때
테스나보다는 좀 LB 세미콘이 조금 더 상승의 어떤 그 갭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. 이게 그 넷패스는 사실 그 2020년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그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가 지금 다른 기업들은 2021년 1분기부터인데 넷패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하반기, 중반기, 하반기 쪽에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넷패스보다는 LB세미콘이 조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의 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렸어요.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5G 섹터들이 시장에 대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뭐 다산 네트워크스는 1.4%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. RFHIC도 2%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이제 KMW는 0.3%로 좀 보합권으로 지켰죠. 그래서 확실히 그 예전에는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주가 그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그 실적을 좀 미리 선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좀 KMW가 다른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이제 10월달, 11월달 해서 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오늘은 비메모리랑 5G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어요. 이상입니다.